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대형 의료기기나 이런 거 MRI 같은 거 예를 들면 사람이 들어서 못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셔터문 열려서 지게차가 바로 이쪽 문 열려서 들어서 이제 안에까지 넣어서 주거든요. 그때가 어떤 데 연문이네, 연문. 그렇죠. 실제 이게 장비는 들어오는 시험 장비들은 들어오는 문이고요. 그 문은 이제 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시험할 때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네, 네. 자, 네. 이제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10m 전자파 챔버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들어오셨던 이 문이 닫히게 되면 이제 외부랑 이제 전파가 다 차단된 상태의 공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어떤 저희가 뭐 휴대폰이나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나 이런 거 모든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문을 닫게 되면 아마 휴대폰에 있는 이제 안테나들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예. 지난번 수술에다가 빨리 안테나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안에서 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 못 열리면 아무도 저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도 안 되고요.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서 외부랑 이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오, 끝났다. 아니,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자파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 주변에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무선 통신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자파가 우리 주변에 항상 가득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나마 이 안에도 물론 전자파 지금 뭐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또 전자파가 나오지만은 외부에서 많은 나오는 이제 전자파랑은 이제 차단된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소형 의료기기나 저희들은 의료기기를 주로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여기 올려놓고 이 지금 계시는 이 턴테이블이 이렇게 360도 돌아가거든요. 돌면서 지금 제품의 어느 방향에서 많이 전자파가 나온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저기 안테나 쪽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국제 어떤 시험 기관 어떤 표준에 따라서 제가 다 이제 설비를 셋업했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법에 맞는 시험으로 1m부터 4m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전자파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벽면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보이는 하얀색 부분은 실제 그냥 스티로폼 개념이고요. 그 안쪽에 보면 이제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물질들이 있냐 하면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량을 이제 저쪽 안테나에서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자파의 어떤 특성상 이제 벽이나 이런 데를 부딪히면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벽이 갔던 성분도 다시 저쪽으로 측정이 되고 그래서 실제 제품에서 나오는 저희가 측정하려는 전자파량보다 더 많은 양이 측정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전자파를 뒤쪽이나 윗면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은 다 흡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케스트라 챔버나 이런 그 전자파 챔버 이런 개념처럼 제가 뭐 오케스트라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걸 갈 때도 보면 벽에 보면 이제 음악이나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반사되는 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무반향실로 챔버를 구성하는데요. 비슷한 원리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의료기기 특성에 맞춰서 이제 병원에 생각해 보면 뭐 MRI와 비슷한 그런 대형 기기들은 크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턴테이블이 이제 3m, 6m로 돼 있어 가지고요. 대형 의료기기가 오면 이 6m 턴테이블이 거의 가득 찹니다. 이제 테스트 베드도 있고 그런 그 자기 공명 장치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들까지 같이 여기 다 올려놓고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대형 의료기기를 또 시험할 수 있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로폼의 의미가 있어요? 이 스티로폼은 사실 이 안쪽에 보면 다 검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 전체가 검으면 너무 좀 삭막하고 뭔가 좀 검은틱틱해서 그냥 흰색에 일단은 이런 것들 맞춰놓은 거고요. 제가 뭐 챔버 질 때도 뭐 조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도는 나와야 돼서 약간 그런 거에 역할도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흡수체를 보호하는 좀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한 번씩 궁금하시니까 손으로 많이 만지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보호하는 개념이고요. 그 안에 이제 흡수체는 저희가 이제 스텔스 이런 전투기나 이런 데 보면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텔스 전투기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자면, 보통 비행기는 레이더가 쏜 전파가 비행기에 반사되어 돌아온 걸로 탐지가 돼.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서 쏜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 앞쪽 그 스텔스 기기에도 그 앞 표면에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카본 계열의 어떤 이제 합성 소재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든 이제 전자파 흡수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크기나 모양이나 개수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수치 해석을 해서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런 챔버의 공간이 성능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거쳐서 이렇게 다 설계해서 짓게 되었고요.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한다면 네. 그 바다 쪽으로 나오는 네. 혹시 기기 네. 특성상 네. 구조별로 좀 네. 다르던데 그런 거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챔버를 저희가 전자파 반무향실 세미 아나코익 챔버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이 저희가 일반 예전에는 이런 챔버를 못 짓고 산 위에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높은 곳에 좀 평지 같은 데서 측정을 하면 대지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환경에 가셔도 저희가 대지는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파는 기본 어디를 가더라도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은 깔려져 있고요. 산에서 보시면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하늘로 날아가면 저희가 땅으로 다시 반사되어 안 오기 때문에 그거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사실은 대체해서 만든 시험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파를 쓰는 게 좀 적고 이래서 그런 산이나 한적한 공간들에서 시험을 했는데 점점 전파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는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고 이럴 때도 시험 못하고 야간에도 시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대용 전자파 챔버를 많이 설계해 가지고 이런 공간에서 이제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개에서 한 100개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지금 들어오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전투기가 들어오는 챔버도 있습니다. 그런 챔버 같은 경우는 엄청 커야 되겠죠. 이게 들어오는 문이 저희가 3m 바이 3m 정도인데 이제 그런 전투기가 들어오려거나 탱크가 들어오려면 이제 문도 크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는 좀 챔버가 30m 챔버라고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해서 지어 고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네. 측정했다고 예. 했는데 어떤 기기? 저희가 뭐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개인용 뭐 저주파 자극기 같은 거에서부터 뭐 지금 뭐 온열 치료기, 의약품 주입 펌프, 뭐 이제 전기 수술기부터 해서 뭐 그 대형 좀 이제 뭐 로봇 이제 수술용 로봇, 의료 로봇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올려놓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는 있고요. 실제 전자파 시험이라고 하면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한 10가지 정도 시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시험을 하는 곳이 이곳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또 저희가 전자파적인 현상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하고 있어서 끝나고 다른 그 시험실 쪽도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표준기인데요. 전자파를 일부러 방생하는 어떤 표준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챔버를 지었을 때 이 챔버가 정말 다른 우리나라에서 50개나 뭐 1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시험소마다 특성이 같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2년에 한 번씩 어떤 표준기를 가지고 놓고 전자파가 나오는 그런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도 하고 뭐 호주나 미국 다른 나라에 있는 시험소하고도 같이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이제 그런 거 상호 이렇게 나오는 값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콤브 제너레이터. 예, 여기서 이미 어떤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나오는 것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양은 이미 알고 있는 양 값이고 그렇죠. 측정한 값이랑 네, 그러니까 저희 여기서 시험했던 값하고 이제 다음 이제 시험장에서 측정했는 값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적정한 이제 적정치 안에 서로 값이 들어오는지. 왜냐하면 한 곳에서는 시험했는데 이제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페일이 났다, 부적합한 제품이다 나올 수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합격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항상 매년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시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시험 검사 기관이라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어떤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 꾸준히 계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계속 자격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메가, 5메가 해서 단위로 해서 저희가 뭐 이게 30MHz에서 1기가까지를 5메가 단위로 계속 노이즈를 이미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계속 발생을 지금 뿌려줄 수 있는 이제 기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전자파를 저희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이게 뭐 어떤 이제 챔버가 이렇게 지어지고 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챔버 시설도 열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시험원들의 어떤 이상값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이래 측정에 미칠 수 있는 불확도를 낼 수 있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도 하고 뭐 그러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예전에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후불었을 때 사실 기계에 따라서 어떤 교정이 되어 있거나 기계의 어떤 성능 차이도 있을 거고요. 정밀도도 차이 나 있을 거고. 얘는 그러면 1메가, 2메가, 3메가, 4메가, 5메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건가요? 1메가 스텝으로요. 요거는 이제 스텝에서 1메가 단위로 계속 그거를 30, 뭐 31, 32 이렇게 1기가까지 쭉 계속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5메가 단위면 30MHz, 35MHz 스텝 사이즈를 제가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5메가를 내고 있는데 제가 뭐 4.99 뭐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네. 오차가 있는 거로 보고 예. 이제 뭐 캘리브레이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정을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30MHz의 어떤 주파수의 어떤 노이즈를 쏘고 있을 때 그 네. 노이즈 값이 결국은 저희가 재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를 재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장 세기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50을 쏘고 있다 했을 때 50에 가까이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 해서 사실 오늘 그때 상황이 다른데요. 어차피 똑같은 시료로 여러 군데에서 같이 측정하면 뭐 똑같이 45가 나온다. 그러면 다 45가 맞는데 어떤 시험소에서는 32가 나왔다. 이런 뭔가 그 시험소에서 뭔가 이게 측정에서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뭔가 누락됐거나 뭔가 했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또 거기에 맞는지 한번 그 테스트. 시험소에서 자기들의 장비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게 어떤 그거를 운영하는 이제 연구원들이 그거에 어떤 장비의 어떤 정확하게 사용을 못해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도 거치고 합니다. 표준자는 뭐 약간 표준자 같은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표준자는 네. 저렇게 이렇게 각 기관으로 배부되기 전에 네. 이미 그 네. 안에서 이제 한번 보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죠. 나오는 걸 테고. 그렇죠. 예. 저 동그란 거 뭔지 궁금해요. 아, 저 동그란 거는요. 저거를 이제 표면 이제 트리플 루프로 해서 우리가 그 LED 램프나 조명 기기에서 요구하는 시험 항목들인데요. 이제 근접 전기장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쟤를 펼치면 일단 원형 구가 3개가 X, Y, Z 축으로 이렇게 내어지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어떤 테이블 위에 그 어떤 조명 기기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자파량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자파가 어떤 수치 이상 나오면 위험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EMC 챔버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하고 다른 기기들의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시험 평가하는 거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라는 것도 국립전파연구원 쪽에서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제 무선 기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이제 전자파 흡수율이나 뭐 전자파 이런 거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등급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 뭐 전자파 1등급 제품, 요즘 워낙 또 통신 전화도 많이 하고 또 뭐 요새 어떤 이제 통신사에도 요금제 정책 자체가 지금 뭐 무제한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무선 통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열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 아직 그런 것들에 따라서 등급제나 이런 것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전자파 인체 영향을 보지는 않고요. 전자파가 다른 제품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술실에 혹시 이제 한번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술대 자체에 사람만 있고 이제 뭐 의사들과 다른 이제 보조해 주신 분들이 이래서 집도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이 한 명 누워 있고요. 모든 의료기기들이 꽉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뭐 수술 등 뭐 전기 수술기, 뭐 의약품 주입 펌프, 뭐 모든 것들이 거의 사람을 한 명 두고요. 전체가 다 이제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가령 뭐 전기 수술기 같은 데서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갑자기 옆에 있던 의약품 주입 펌프에서 수술 중에서 어떤 적정한 이제 의약품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데 오동작을 일으켜 가지고 1cc씩 들어가야 되는데 뭐 5cc씩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거의 그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자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선글라스나 이런 것도 이제 편광 렌즈나 이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전자파는 이제 전기장과 전자파, 자기파를 이제 합쳐서 이제 전자파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장 성분과 자기장 성분들이 이제 섞여 있고요. 그게 이제 수직, 수평 성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측정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수평으로도 해놓고 측정하면서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을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워낙 이제 정밀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이게 좀 위치나 이런 것들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레이저 레벨기 같은 건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시험을 할 때는 위치 포지션을 이제 저희도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잡고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불을 잠깐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안테나와 그 제품까지의 거리나 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측정하고요. 아마 카메라로는 좀 잘 안 잡힐 것 같은데 이런 것 따라서 저희가 위치 포지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아까 턴테이블 정확한 위치를 잡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확한 10m 거리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테나의 어떤 중심점에서 저기까지 어떤 거리나 이런 것도 맞추면서 계속 이제 제가 측정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예. 위치를 재는 게 네. 쉽게 X, Y, Z 축을 다 재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전자파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뭐 10m 저기 아까 턴테이블 중앙하고 이 안테나 위치가 정확하게 그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저희도 그런 측정의 정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안테나의 어떤 이제 위상 중심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틀어져 있거나 안테나가 조금 옆으로 벗어나 있으면 제가 아까 전에 그 했던 측정 값이
원하는 값이랑 좀 다르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매년 이런 것들도 하고 이제 뭐 분기별로나 이제 뭐 6개월 한 번씩도 이런 것들 측정하면서 나오는 뭔가 틀어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실제 시험은 이제 제품을 이제 가동시킨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안에 이제 그 외부랑 고립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시험의 어떤 값을 이제 여기서 측정을 하고요. 혹시라도 뭐 이상점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이제 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측정을 하고요. 지금 또 아까 전에 측정을 막 마쳤는데 각 어떤 주파수에서 값이 나오는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기준 몇 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른 시험소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지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측정하면서 저희가 실제 측정하면 어느 각도의 어떤 이제 안테나 포지션에서 전자파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그쪽에 가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량이 얼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 이하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네네네. 여러 개 찍어놓으면 쓸 수 그렇죠. 있어요. 다 필요한 부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서 뭘 써도 되나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는 잠깐 벗어요. 저희는 쓰고